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 맘입니다. 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아이하고 나누는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을 만들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이제 그 학교에서 나랑 좀 안 맞고 불편하고 또 내가 좋아하지 않는 유형의 친구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친구하고 뭐 거리를 두고 그냥 친하지 않게 지내면 되는 거지, 그 친구하고는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절대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적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오는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랑 안 맞을 뿐이지 그 친구가 결코 이상하거나 나쁜 것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거리 조절을 하면서 나랑 좀 맞는 친구는 좀 편하게 잘 지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는 그냥 그 나름의, 그 친구는 존중하되, 네, 이렇게 그 친구 나름의 나와의 거리를 두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너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뭐 좋은 친구였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루두루 사귀는 것들을 제가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두루두루 사귀면서 배운 것들이 많았고요. 또 사회에 나가면은 다양한 유형을 만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연습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어떻게, 그리고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지를 네, 이때 많이 배우면 좋거든요. 그래서 편견을 특별히 갖지 않고 친구들하고 두루두루 지내도록 합니다. 그런데 나랑 마음도 잘 맞고 정말 편하고 내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많이 주고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아이도 그렇지만 주변에 엄마들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 어떤 친구랑 친해질까 봐 엄마들이 기피하는 유형 있죠. 화장 너무 진하게 하거나 욕을 많이 하거나 뭐 남자친구 많이 사귀고 다니거나 뭐 그런 모범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친해지지 않도록, 어떤 엄마들은 그런 친구랑 놀지 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는 단연코 그런 친구랑 놀지 말라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은 저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친구들이 사실은 화장을 한다고 해서 꼭 이상한 친구라고 그렇게 단정 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뭔가 그쪽으로 감각이 있는 친구일 수도 있고 그 친구의 직업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개성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아이가 욕하는 걸 원하지 않지만 욕하는 친구가 모두 나쁜 친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네, 그냥 이제 오히려 뒤에서 이렇게 뭔가 험담하면서 뭔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더 안 좋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욕하고 끝,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욕한다고 해서 안 좋은 친구라고 단정 짓지 않는 것. 그리고 친구들이 좋게 변할 수 있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너가 뭐 1학년 때 어떤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어했잖아. 너희 반 여자애들도 지금 그 친구 어떻게 됐어? 그 친구 너무 괜찮잖아. 그러면서 누구든 좋게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조금 지켜보는 편이에요. 물론 마음으로는 이제 걱정도 하죠. 그리고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항상 반이 바뀔 때 친한 친구랑 된 적이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항상 모르는 친구, 낯선 친구랑 됐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 아이가 인간관계 기술을 배우기 위한 정말 최적의 기회입니다. 나랑 친한 친구랑 되잖아요. 그러면 이 관계가 너무 좁아져요. 그 친구랑 몇 명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다른 친구에 대해서 탐색할 시간도 없고요. 그냥 굳혀져요, 그 관계가. 근데 새로운 친구를 만나보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내가 처음에 그 친구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또 무슨 말을 하는 것이, 네, 이렇게 무슨 말을 시작하는 것이 더 어색할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나는 어느 곳에 떨어뜨려 놔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이런 경험을 제가 했었거든요. 어떤 교회에 갔을 때 저는 좀 늦게 교회를 가다 보니까 이미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들끼리 친하고 쭉 이렇게 십몇 년을 정말 가족처럼 지낸
그 관계 내에 저만 혼자 이렇게 딱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외롭죠. 외롭고 그 안에서 나한테 말 시켜주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뭔가 집에 빨리 가고 싶고 너무 어색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제가 한 7년 정도를 경험하면서 그때 제가 관계 기술이 엄청 늘었어요. 그 상황에서 시기적절하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될 때와 뛸 때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뭔가 기회들을 만들면서 나중에는 다 친해지고 또 그 안에서 막 리더도 하고 인기도 좀 있어졌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이 제가 없었다면 절대 제가 그렇게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소외되는 경험, 외로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지금 강사 활동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좀 학교 폭력을 겪고 있는 친구라든지 또는 약자들,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좀 더 따뜻하게 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심을 좀 기울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관심이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좀 더 마음도 넉넉하고 이 사회에 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요, 자기 존중인데요. 자기 자신을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질 수가 있어요. 나의 좋은 점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부분 있잖아요. 나는 뭐 키도 작은 것 같고, 또 뭐 수학도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나의 좋은 부분뿐 아니라 나의 싫어하는 부분들 또한 내가 쓰담쓰담 해주면서 좀 보듬어 줄 때, 그리고 난 이렇게 좀, 뭐 이런 거 잘 못하지만, 난 이렇게 잘하는 게 있고, 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타인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더라도, 제가 뭔가, 쟤 왜 저러지? 쟤는 왜 이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런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도 많이 있어. 라고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타인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상처를 사실 받기도 하고 힘든 경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절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낯선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는 되었다. 이제 사귀지 않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제 책이나 뭐 이렇게 좋은 강연 이런 것들보다 내가 실전에 경험해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픈 경험이 당연히 있고요. 힘든 경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뭔가 잘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조차도 저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기 확신 얘기했지만요. 저는 사실 낯선 사람을 만나는 거 지금도 하고 있고 또 어느 환경에 처해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거기서 결과적으로 잘 지내고 또 사람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습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실 사람들 중에서 10%는 이상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날까봐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90%의 기회를 잃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10%를 감수하고 90%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딸하고 이제 인간관계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게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스토리 맘이었습니다.